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 2020년 바뀌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렸고요. 일하는 수급 가정의 수급비가 늘어나게 됨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바뀌는 부양의무자 제도에 대해 안내하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께 수급 신청을 권유해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바뀌는 복지제도 세 번째 시간으로 2020년도에 바뀌는 수급 기준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유무의 기준은 국민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은 뭘까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를 중위소득 100%라고 이야기하고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계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인자로 되어 있는데요. 중위소득 금액의 3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 있다면 생계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국가의 물가 및 임금 상승과 비례하여 변화됩니다. 즉, 국가의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상승되면 그만큼 중위소득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고, 수급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은 편입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위소득은 누가 결정할까요? 네, 바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위소득을 정하는 회의를 하고 심의 결의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러한 회의를 진행했고요. 얼마 전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 2.94% 인상하게 되었고요. 2019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 3,536원이었던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된 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온 이 값이 바로 2020년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수입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계급여 기준이 되고요.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급여 기준에 해당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5%와 50%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작년 2019년에는 중위소득 대비 44%였던 주거급여가 45%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거비 기준이 완화된 것이죠. 사실 매년 이렇게 주거비 기준이 아주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해 주거비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거나 주거비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기준은 현재 생계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급여 인상을 의미합니다. 즉, 올해 2019년 기준보다 2.94% 인상된 수급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2.94% 인상이 과연 합리적인 인상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암으로 투병 중인 45세 A씨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중학교 3학년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급 신청을 해서 다행스럽게 2019년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138만원 정도의 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수급비가 2.94% 인상되어 142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약 4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인데요. 가구원으로 따지면 1인당 1만원 인상된 것이지요. 매년 올라가는 물가, 또 그에 따른 소비 증가를 피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서 많은 그 교육비나 양육비가 증가할 텐데 이 가정의 이 정도의 인상에 과연 진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합리적인 수준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상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게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이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교육비와 양육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인상은 사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구 특성별 지원이 세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서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또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서 최저생계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게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 폭이 넓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명목과 수치상 수혜 차원의 복지를 그려왔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질 차원의 복지를 디자인해가는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2020년 변화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수급기준 변화, 생계수급비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변화되는 기초생활보장법 네 번째 시간으로 의료, 주거, 교육급여, 그 수혜자 지원 내용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